와, 요즘 나스닥, 특히 반도체 시장 진짜 핫하죠. 이런 불장에서 수익을 확 끌어올리려고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에 눈을 돌리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레버리지 ETF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큐큐 같은 거 있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가 하루 움직이는 걸 3배로 따라가는 상품? 와, 수익률 보면 정말 짜릿하게 유혹하죠. 근데 이게 과연 부자가 되는 고속도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함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돈의 흐름이 딱 보이잖아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거대 기술주, 메가캡에서 돈이 빠져서 어디로 가냐? 바로 AI, 반도체 같은 고성장 기술주로 쫙 몰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레버리지를 쓴다? 와, 이건 뭐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그냥 오르냐 내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르내리느냐에 따라서 와, 내 계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변동성 잠식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걸 그냥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계좌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가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좀 어려운 개념을요, 아주 간단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여기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스텝 1, 내가 100달러로 QQQ랑 TQQQ를 똑같이 샀다고 쳐요. 스텝 2, 시장이 10% 빠졌어요. 그럼 QQQ는 90달러가 되겠죠. 근데 TQQ는 3배로 빠지니까 무려 30%가 하락해서 70달러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스텝 3,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해요. QQQ가 원래대로 100달러가 되려면 11.1%가 올라야 하거든요. 스텝 4를 보면 TQQ는 당연히 그거의 3배, 33.3%가 오릅니다. 와, 많이 오르네, 쉽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계산 기준점이 100달러가 아니라 확 쪼그라긴 70달러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세요. 바로 이럽니다. QQQ는 100달러, 원금 회복 딱 됐죠. 근데 3배짜리 TQQQ는 93달러 30센트, 마이너스 6.7달러 손실이 났어요. 아니, 분명히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내 돈은 사라졌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변동성 세금의 실체입니다.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이유죠. 아니, 그럼 3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럼 도대체 몇 배가 제일 좋은 걸까요? 최적의 레버리지라는 게 있을까요? 레버리지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1885년부터 2009년까지 와, 엄청나게 긴 기간에 데이터를 분석해봤다니 신기하게도 수익률이 1.5배에서 2배 사이에서 딱 정점을 찍고 그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높이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30년 장기 투자를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왼쪽 연평균 수익률만 보면 어때요? 당연히 3배짜리가 53%에서 63%, 압도적이죠. 와, 이것만 보면 무조건 3배 가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 최대 하락폭,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걸 보세요. 1.5배에서 2배로 넘어갈 때 하락폭이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89%로 확 뛰는 거 보이세요? 3배는 마이너스 91%, 계좌가 거의 녹아내리는 수준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위험 대비 보상, 이른바 가성비가 1.5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배 레버리지가 가장 효율적인 이른바 스위트 스팟이라는 거죠. 왜냐? 리스크는 1배짜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은 2배 이상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최적의 지점인 셈입니다. 아니, 그럼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 잠식은 피하면서 레버리지의 달콤한 수익만 쏙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이 바로 WTR이라고 불리는 규칙에 기반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WTR 전략의 핵심 철학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역발상인데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변동성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근데 그 방법이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매주 금요일 종가만 딱 보고 지난주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정해진 만큼 사는 겁니다. 반대로 올랐다? 그럼 정해진 만큼 파는 거예요.
아주 기계적으로요.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시스템으로 강제 실행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내 계좌를 갉아먹었을 그 변동성을 이렇게 매주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것만으로 오히려 수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WTR 전략의 마법 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럼 실제 백테스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이게 2010년부터 약 15년간의 데이터인데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보면 와, WTR 전략이 30.87%로 그냥 이베 레버리지인 QLD를 쭉 들고 있었던 것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요, 바로 이겁니다. 리스크,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을 한번 보세요. WTR 전략의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30.86%거든요. 이베 레버리지인 QLD가 마이너스 63%, 반토막도 더 나는 동안에 이 전략은 심지어 레버리지가 아예 없는 1배짜리 QQQ에 마이너스 32%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방어를 해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1배짜리 ETF만큼 안정적으로 2배짜리 레버리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와,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 투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도박사가 아니라 전략가로 거듭나는 거죠. 자, 첫 번째, 레버리지를 쓰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변동성 세금의 존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3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9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무서운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WTR 전략처럼 규칙에 기반한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SCHD 같은 배당 ETF를 함께 담아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계신가요?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명확한 전략이 없다면 그건 희망에 기댄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이 희망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만의 단단한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